최근 스타1 vs 스타2 모드로 다시 스타크래프트 즐겨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가족들이나 연인분들하고도 경기 재밌게 시청하실 수 있도록 스타크래프트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경기 보는 법을 만들어 봤습니다. 가족이나 연인분들께 공유해서 같이 즐겁게 게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복잡한 게임 설명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껴두고 한국인들한테 테란 저그 프로토스가 어떤 이미지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좀 가족분이나 연인분이 어떤 종족을 한다고 했을 때 이런 이미지를 추구했구나 라는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테란입니다. 테란은 이제 인간들의 발전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유닛은 기계로 생겼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기계에 올라타 가지고 싸운다 라는 특징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임의 특징으로는 테란은 이제 수가 적을 때는 약하지만 모일수록 강하다라는 특성이 있고요. 그 맷집보다는 공격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맞으면 금방 죽는데 모여 있으면은 때리는 공격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모일수록 가까이 오기 전에 죽여버리기 때문에 모일수록 강한 특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격력을 화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뭐 DPS라는 표현도 쓰는데 어쨌든 테란은 화력이 강하다 보니까 적기지에 침투해서 치명타를 날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적기지에 수송선이 침투를 해서 이게 테란의 수송선입니다. 지금 지뢰를 놓죠. 지뢰를 놓으면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일꾼들을 몰살할 수 있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란은 견제 플레이에 되게 능한 종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란의 어떤 인상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스마트한 인상이 있어요. 뭐 스마트하다, 완벽주의자다, 뭐 교과서 같다 이런 것들이 테란의 이미지입니다. 챗GPT한테 제가 이제 테란의 이미지로 이런 주문을 했더니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 줬습니다. 뭔가 테란 유저들의 인상하고도 좀 닮은 것 같아요. 실제로 대표적인 테란 선수는 이묘한 선수가 있는데요. 이묘한 선수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스타크래프트 초창기에 이 게임을 스포츠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뭐 청와대에서 대통령도 만나시고 그 이후로 이렇게 뭐 롤까지 이어지는 이런 게임 리그가 부흥하는데 굉장히 일조하신 분이 아닐까 싶은데 뭔가 이미지가 좀 닮은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테란의 특징이 왜 스마트하냐, 교과서 같냐, 뭐 이런 이미지라면 테란은 기본적으로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컨트롤, 그러니까 조작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많고요. 스타크래프트의 특징은 유닛 하나하나를 마우스로 만져줘야 되고, 뭐 얘를 여기로 보내고, 쟤를 저기로 보내고, 무슨 유닛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사람이 명령을 내려줘야 되는데 테란은 그런 명령을 내려줘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바쁘게 게임을 해야 되는 반면에 하나하나 그 해야 되는 업무들을 모두 수행해냈을 때 그 고점, 그러니까 수준이 높아진다. 그런 종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모범생 같은 종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게임을 하면은 아주 강한 것이 테란이기 때문에 테란한테는 좀 테란 유저들이 싫어하는 어떤 명칭이 있는데요. 태사기라는 명칭입니다. 태사기가 뭐냐면은 최상위권에서 테란이 굉장히 강세였던 시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테란을 이렇게 완벽하게 플레이했을 때 굉장히 고점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테란이 사기다, 너가 잘하는 게 아니라 테란이 좋은 종족이라서 그냥 너가 이긴 것이다, 이런 정신 승리를 위해서 태사기라는 용어를 만들었는데요. 사실 테란 유닛 중에서 잘 쓰게 되면은, 그러니까 조작을 아주 잘하게 되면은 좋은 유닛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테란 유저들이 태사기라는 단어에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소개팅이라던가 뭐 다른 뭐 가족분이 테란을 한다고 했을 때 태사기라는 용어를 쓰지 않도록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혹시나 싫어하는 분이 테란을 한다라고 하면 테란 사기라서 그러신 거 아닌가요? 라고 하면은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저그인데요. 저그는 기본적으로 벌레처럼 생긴 종족입니다. 벌레처럼 생겨서 처음 보면 좀 징그러운 인상도 있고요. 이 종족도 하나하나는 좀 강하지가 않아요. 하나하나는 체력도 약하고 공격력도 테란처럼 세지는 않은데 이 수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이시면 스타크래프트 용어로는 이제 물량이 많다고 하는데요. 물량이 많으면 상대방이 나보다 더 강한 유닛이어도 많은 유닛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열린 스타1 vs 스타2 대회에서는 저그 프로게이머분이 우승을 했는데요. 잠시 보면은 이렇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벌레 같은 애들이 수도 끝도 없이 몰려오죠.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저그 유닛들이 공격을 해서 자기보다 더 강한 유닛이라고 하더라도 제압하는 그런 장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 이미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저그는 좀 자유분방하고 플레이 개성이 강하고 좀 자신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실리주의적인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그가 좀 벌레 종족이라서 징그럽게 생겨서 처음에는 하기가 싫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그래픽이 많이 개선이 됐는데 스타크래프트 초창기에는 정말 징그럽게 생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시선 신경 쓰지 않고 좀 골라가지고 강한 종족이니까 골라서 플레이한다는 것 자체가 실리주의적인 성격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게임에서도 좀 개개인의 개성이 많이 드러납니다. 플레이 스타일이 일꾼을 많이 만들어서 후반을 도모하는 그런 성격이 있고, 아니면은 초반부터 굉장히 몰아치면서 상대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그런 스타일도 있고, 플레이 스타일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게임 양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게 저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유명한 선수로는 폭풍저그라는 별명을 가진 홍진호 선수가 있는데요. 홍진호 선수는 공격 위주 플레이 스타일 선수로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었어요. 이제 자주 결승에 가고도 계속 준우승에 머물러 가지고 2등이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런 2등이라는 이미지가 처음에는 굉장히 안 좋았지만 나중에는 이제 팬들 사이에서 좀 놀림감처럼 되면서 호감형으로 바뀌고, 그런 호감 이미지를 통해서 방송에도 진출하시고, 실제로 더 지니어스라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에서 우승도 하시고 하셔가지고 굉장히 일반인들에게 더 잘 알려진 선수입니다. 저그 유저들한테는 뭐 놀리기 위한 어떤 발작 버튼은 특별히 없는데요. 이제 테라는 매번 사기다, 뭐 프로토스는 약하다, 이런 밸런스 논쟁 속에서 좀 조용하게 실리를 챙기는 종족이라고 해가지고 저정치라는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네, 저그 유저들은 테란하고 프로토스가, 테란이 강하다, 프로토스가 강하다 하고 싸울 때 혼자 조용히 실리를 챙긴다고 해서 붙은 별명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토스인데요. 프로토스는 외계인이란 설정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고등한 외계인이 정신력을 이용해서 싸운다는 특징이고요. 게임에서는 이렇게 플라스틱처럼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하나가 로보트라고 하는 설정인 것 같아요. 개개인 하나하나가 맷집이 단단하고 강한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또 이제 번개라던가 얼음 마법이라던가 여러 마법을 쓰는 특징도 있고요. 프로토스는 하나하나 유닛이 튼튼하고 강하다 보니까 어떤 조작에 대한 부담이 테란이나 저그보다는 덜합니다. 초보들도 쉽게 할 수 있는 종족이고, 그래서 초보 때부터 하던 사람들이 많아서 가장 유저층이 많은 종족입니다. 프로토스 유저의 이미지라고 하면 뭔가 우직하고 낭만주의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두드려 맞다가 꾹꾹 참다가 한 방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그런 경기들이 많이 나와서 남자들의 종족이라고도 하고요. 가을만 되면 또 강해지는 특성이 있어가지고 가을의 종족, 뭐 가을의 전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프로토스가 세 종족 중에서 조금 약하다는 이미지가 있어서 프로토스 유저들이 언제나 프로토스가 밸런스가 불리하기 때문에 내가 진 것이고 내가 진짜 진 것이 아니다, 이걸 주장하고 항상 다른 종족들의 밸런스를 낮추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서 프징징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별명이 있는데요. 다른 종족들은 마치 젓가락을 배우는 것처럼 힘든데 프로토스는 포크로 찍어서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해서 프로포크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프로토스 유저한테 프로토스는 쉬우니까 다른 종족한테 지면은 너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프로토스 유저를 분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게임 보는 법입니다. 게임 보는 법은 아주 쉽게 처음 보시는 분도 쉽게 알 수 있도록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세세한 부분은 같이 보시는 분께서 설명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게임 화면입니다. 게임 화면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하나의 지도 내에서 테란, 저그, 프로토스 중에 한 종족을 고르고 그거를 1대1로 붙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테란, 저그 이렇게 붙을 수도 있고요. 팀전도 있기는 한데 대회 경기는 보통 1대1로 이루어집니다. 지도는 맵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맵을 보시면은 지금 왼쪽 하단에 이렇게 맵을 축약해 놓은 이것을 미니맵이라고 합니다. 미니맵을 클릭하시면 이 각각 지도 중에서 지금 어느 위치에 있다라는 것이 표시가 되고요. 이 미니맵은 그 시계를 기준으로 표시를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저그 유저는 미니맵을 기준으로 1시 방향에 위치하고 있고, 여기 프로토스 유저는 미니맵을 기준으로 7시 방향에 위치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맵은 대칭적으로 생겼습니다. 이제 밸런스를 위해서 대칭적으로 생겼고, 보통은 뭐 이렇게 모서리 쪽에 위치한 경우가 있고, 또는 이렇게 십자가 형태로 12시, 6시, 3시, 9시 이렇게 위치한 맵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니맵을 보면은 누가 우세한지를 알 수 있는데요. 지금은 초반부니까 큰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 미니맵에서 더 넓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대체로 유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임 흐름입니다. 게임은 돈을 벌어서 군대를 만들어서 싸운다, 이게 전부입니다. 돈은 지금 보시는 이런 일꾼들이 캐게 되고요. 여기에 보이시는 이 수정 같은 것들이 미네랄, 그리고 여기에 보이시는 이렇게 연기가 올라오는 걸 가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일꾼들은 종족마다 조금씩 다르게 생겼는데요. 이 미네랄과 가스를 모아가지고 군대를 만드는 게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여기 우측 상단을 보시면은 미네랄과 가스의 수량이 표시가 되고요. 이 미네랄과 가스는 당연히 벌면 좋지만 그때그때 빨리빨리 유닛을 만들거나 건물을 지어서 써주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걸 쌓아놓고 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요. 그때그때 투자를 해서 일꾼과 군대를 계속 만들어줘야지 효율적으로 그 타이밍에 승부할 수 있게 됩니다. 돈을 많이 벌수록 좋은 군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못 벌게 이 일꾼들을 잡아주는 것을 견제 플레이라고 하고요. 견제 플레이를 통해서 일꾼들을 잡고 상대방이 돈을 못 벌게 한 다음에 자기가 병력상 유리함이 있을 때 싸우는 것이 보통의 경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는 게 확실시 됐을 때는 전멸하기 전이라도 지는 선수가 GG, 굿 게임이었다 선언하고 항복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맵을 보시면 하늘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곳에 이제 건물을 지으면 돈을 벌 수가 있고요. 이게 제일 처음 시작하는 돈을 벌 수 있는 곳을 본진이라고 부르고, 본진과 가장 가까운 돈을 벌 수 있는 곳을 앞마당, 두 번째로 가깝게 돈을 벌 수 있는 곳을 트리플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상도 부르는 용어도 있을 수 있는데 보통은 뭐 두 번째 멀티, 세 번째 멀티, 네 번째 멀티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게 보통입니다. 이렇게 본진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것 외에 다른 곳에서 건물을 지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을 멀티라고 하는데요. 멀티를 많이 먹을수록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유리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또 처음부터 멀티를 너무 많이 먹으려고 욕심을 부리게 되면 그 사이에 상대방이 군대를 모아가지고 쳐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밸런스를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찰이 중요한데요. 정찰이 무엇이냐면, 지금은 이렇게 맵을 보시면은 각각의 화면들이 다 보이게 되지만 실제 플레이어들은 자기 화면만 볼 수 있고, 그래서 관전자는 둘 다 볼 수 있지만 각 게이머들은 자신의 색깔이 있는, 그러니까 자신의 유닛이 있는 화면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정찰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유닛이 어디까지 볼 수 있느냐, 이 맵 중에서 어디까지를 비출 수 있느냐를 시야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유닛마다 시야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일꾼이라든가 유닛을 상대방 기지로 계속 보내서 멀티를 하고 있는지, 상대방이 군대를 얼마나 만들고 있는지 관찰하고, 상대방이 공격을 안 올 것 같으면 멀티를 하고, 상대방이 너무 멀티를 많이 한다 싶으면 우리가 오히려 공격을 가고, 이런 식으로 게임을 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공격을 가는 것을 러쉬라고 하고요. 상대방이 멀티에 투자해서 취약한 시점에 공격을 가서 이기는 전략을 타이밍 러쉬라고 합니다. 그리고 군대를 안 만들고 멀티만 만들고 일꾼만 생산해서 욕심 부리는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을 배를 짠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반대로 일꾼을 안 만들고 멀티를 멈추고 군대에 집중해서 공격하는 플레이를 올인 플레이라고 하고요. 사실상 막히면 지기 때문에 올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많은 유닛의 종류가 있고 각각의 이제 가격과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위바위보처럼 누구에게 강하고 누구에게 약하다, 이런 것들을 상성이라고 하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을 다 아시는 건 어려울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덩치가 작은 애들보다는 대체로 덩치가 큰 애들이 더 강합니다. 보통은 비싼 유닛일수록 덩치가 더 크게 됩니다. 또 덩치가 크더라도 마법만 쓸 수 있어서 공격을 못하는 유닛이거나 수송 기능과 같은 특별한 기능을 가져서 공격을 못하는 유닛도 있습니다. 유닛들은 가까이 붙어야만 싸울 수 있는 유닛들도 있고, 멀리서 싸울 수 있는 유닛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멀리서 때리는 것들을 사정거리라고 하는데요. 이 사정거리는 길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유닛의 이동 속도도 빠른 유닛과 느린 유닛이 있고, 당연히 빠르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빠르면 대체로 약한 것이 보통이고, 느리면 강한 것이 보통입니다. 빠른데 강하면 사기고, 느린데 약하면 너무 쓸모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늘에 떠 있는 유닛과 땅에 있는 지상 유닛이 있는데, 지상 유닛 중에서도 공중을 때릴 수 있는 유닛이 있고 때릴 수 없는 유닛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 보이는 개념이 있습니다. 저그는 땅 밑에 숨는 걸 버로우라고 하는데요. 버로우를 하면 안 보이고, 테란이나 프로토스는 몸을 투명으로 만드는 클로킹이라는 기술을 쓰면 안 보입니다. 안 보인다는 게 뭐냐면, 안 보이는 상태에서는 상대방이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유닛들을 봐서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디텍팅이라는 기능을 가진 별도의 유닛이 필요한데요. 디텍팅 유닛이 없다면 적은 수의 클로킹 유닛, 버로 유닛만 있더라도 막지 못하고 게임이 끝나기도 합니다. 테크트리입니다. 테크트리는 처음부터 강한 유닛을 만들 수 없고, A 건물을 지어야지 B 건물을 지을 수 있고, 또 B 건물을 만들어야지 C 유닛을 만들 수 있고, 이러한 개념입니다. 줄여서 테크라고도 하는데요. 테크가 빠르다라고 하면은 고등 건물을 빨리 지어서 빠르게 고급 유닛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구수라는 개념도 있는데요.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여기 분수가 보이시죠?
인구수는 뭐냐면 지금 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은 164개의 밥을 줄 수 있는데 146개가 밥을 먹고 있다 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급 유닛일수록 이 밥을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이 분모를 확보하기 위해서 밥집을 지어줘야 되는데요. 종족마다 밥집이 다릅니다. 프로토스는 수정 같은 걸 지어줘야 되고, 저그는 이 오버로드라고 해서 공중에 떠 있는 것들을 만들어야 이 분모가 늘어나고요. 그리고 테라는 서플라이 디폿이라고 해서 별도의 건물을 지어야지 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밥집 하나마다 8의 인구수를 주는데요. 각 유닛별로 인구수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유닛은 지금 2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이 초반 유닛은 1만 차지할 수도 있지만 고급 유닛일수록 인구수가 많이 듭니다. 총 인구수는 무한정 만들 수 없고 밥집을 아무리 많이 짓더라도 200까지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0 내에서 유닛을 조합하는 것이 필요하고 200 이후로는 돈을 더 모으고 있어봐야 군대를 더 많이 못 만들기 때문에 상대방과 싸워야 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아셔도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보시고 즐기기에 기본적인 개념들을 아셨다고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조금 더 세부적인 부분들은 같이 보는 분과 대화를 하면서 배워가도 좋은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감대를 만들고 대화를 한다면은 어떤 새로운 추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분명히 보다 보면은 재미를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즐겁게 스타크래프트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